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꼬미니라고 합니다. 이름은 꼬미니라고 합니다. 견주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거기서도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행복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괜히 먼 곳에서 꼬민이 데려온 건 아닌지 이런 염려의 말이 있었고요. 가족 모두 꼬민이를 너무 보고 싶다는 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추억들인데 그 중에서도 보기가 꼬민이 빈자리를 제일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보기에게 안부 인사해 주길 바란다는 말, 그리고 못 챙겨줘서 너무 후회되고 미안하다는 말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오빠의 안 좋았던 습관들도 꼬민이를 슬프게 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꼬민이가 보기에 오빠가 가장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을 신청하신 사람이 엄마인지 또는 오빠인지 또는 누나인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특별히 내용 중에 없으면요, 보통 그냥 저는 엄마라는 표현을 써요. 엄마가 뭐 궁금하신 것을 남겨주셔서, 또는 이제 뭐 아빠가 또는 오빠가 본인이 들었을 때 나는 엄마가 아닌데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그 호칭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나는 호칭에 민감하다 그러시면은 교감하실 때 엄마라고 또는 누나라고 또는 언니라고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오빠라고 제가 했거든요. 오빠라는 이 글 중에 오빠가 남겨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엄마라는 표현보다는 오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꼬민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보이는 장면은요,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첫인상이 어른스러운 아이네 라는 느낌입니다. 첫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만나다 보니까 첫인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아이에게 첫인상이라는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어른스러운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선행한다, 안내한다 라는 마음이 먼저 닿습니다. 집안에서 꼬민이는 말없는 사람아이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조용히 따르고 때로는 앞에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간혹 가족과의 의견 충돌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고집을 부릴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가끔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살짝 볼 수 있었어요. 오빠가 남겨주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이야기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행복한 날을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난 지상에 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픈 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아플 몸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많은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체험을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은 다른 면에서 행복한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네요. 가족이 일원이 되어서 행복했을까? 오빠는 먼 곳에서 꼬민이를 데려온 건 아닌지 이런 마음의 염려가 있으시네 라고 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럼요. 내가 잘 알죠. 난 다른 행복을 몰라요. 가족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곳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난 온전히 가족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 그 구성원 사이사이마다 이어주는 역할을 완벽히 마무리하는 행복한 여행을 하였어요 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 꼬미를 다 보고 싶어 하고 그립고 추억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기가 꼬민이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것 같아 보기에게 안부 인사해 줄래? 라고 전했습니다. 안부 인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전에 전했습니다. 이후는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사랑해줘 라고요. 그렇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꼬민이를 못 챙겨준 게 너무 후회되고 미안하다고 하시네 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아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해준 것을 바라봐 주세요. 누가 나를 웃게 해준 사람인지, 누가 나와 산책을 함께 해주고, 누가 맛있는 간식을 주었는지, 누가 나의 아픈 몸을 안아주고 만져주었는지, 해준 것들이, 나누어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일부만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난 행복했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라고 합니다. 꼬민이가 떠나고 생각해보면 오빠의 안 좋았던 습관들도 꼬민이를 슬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신데, 꼬민이 보기에 오빠가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고쳤으면 하는 것보다 바램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은 앞의 결과만 보지 않아도 돼요. 변화는 일어나고 그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준비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간혹 보이는 붉은 기운은 잘못되었다는 마음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준비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라고 합니다. 간혹 보이는 붉은 기운을 보았다, 잘못되었다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꼬민이 떠나보낸 지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꼬민이가 있는 곳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겨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난 오로지 지금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난 괴롭지 않습니다. 평화에 있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환경과 친구와 상황들이 이곳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꼭 가족한테 안 오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밝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리인 듯합니다. 지상에 있을 때 꿈이나 오지마 라고 하면 내가 어땠을 것 같은가요?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면 또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전 가족들 옆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아이한테, 꿈이나 오지마 라고 하면 아이가 올까요? 말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본 적 있나요? 누구야 오지마 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은 오다가 멈추던가요? 아니면 고개를 갸웃거리나요? 아니면 그냥 오나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름은요, 아이들에게 이름은요, 행복함, 즐거움, 선물 이런 뜻으로 들려요. 기쁨 이런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안 돼라고 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꼬미니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